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어, 지금 방송을 한지 거의 이제 일주일 가까이 돼가고 있는데, 어, 제가 이제 미국에서 한 10년 정도 살다가 작년에 귀국하고, 이제 한국에서 그 정치인이 되고 싶은 꿈을 키우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 그 한국 정치 관련 동영상을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한국에서 돌아가는 상황들을 좀 이해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뭐 그 정파나 어떤 그런 진영이나 뭐 어디에 편향된 건지 딱 바로 보이는데, 그런 거 상관없이 지금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보면서 한국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습득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한국의 많은 그 사람들이 정치에 혐오감을 느끼고 정치를 도외시하게 되고 정치를 멀리하게 되는지 여러분들을 이해하게 됐어요. 정말 정치 관련 동영상을 보면 볼수록 저도 모르게 막 속이 울렁거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저히 보다가 아침에도 이제 보다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그냥 꺼버렸는데 정말 속이 미식거리더라고요. 그리고 또 예전에 그 미국에 있을 때 한국에서 이렇게 하는 그런 라이브 방송이나 보면 이제 그때그때 순간적으로 그 오는 실시간 채팅 있잖아요. 이제 그거 한국 분들이 어떻게 그 정치를 받아들이나 하고 제가 실시간 채팅을 좀 이렇게 주의 깊게 보고 있었는데, 그냥 진짜 싸움터가 따로 없더라고요. 진짜 싸움터. 그래서 보다가 이제 좀 제가 막 좀 말리다가 그냥 아무도 제 말에 별로 귀 기울여 주지 않는 것 같아서 그냥 나와버렸는데, 아, 정말 이게 심각하구나, 심각하구나. 음, 이게 심각한 게, 일단 그 저같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어떤 정당에 가입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어떤 한쪽에 치우쳐지지 않은, 이제 제가 잘 모르니까 솔직히 그런 좀 객관적인 시각에서 볼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봤을 때조차 정치에 막 속이 울렁거릴 정도로 막 그 이상한 느낌이 들 때는, 그 진짜 일반 한국에서 오랫동안 사셨던 분들이 정치를 정치에 관련된 그런 뉴스나 동영상을 봤을 때 어떤 기분이 들지 제가 좀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 못 보겠어요. 이젠 진짜 어떤 뉴스도 그냥 인상 찌푸리지 않고 속이 쓰리지 않고 볼 수가 없는 게 지금 우리나라 한국 관련 그런 동영상들인데, 음, 정말 보면은 그 밑에 댓글도 읽어보고 이제 그 동영상 내용도 이렇게 곰곰이 들어보면 너무 나눠져 있어요. 너무 국민들 간의 균열이 너무 커요. 정말 이걸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국민들을 통합시키고 우리가 화합해서 선진 정치로 가야 되는지 그게 감이 안 잡힐 정도로 지금 너무 망가져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너무 극단적이고, 그 독점 정당 체제의 오래 그 피해를 보다 보니까 이거 아니면 저거 아니면 이거. 그러니까 뭔가 제3에 대한, 제4에 대한, 아니면 더 나은 어떤 그런 대안들이 존재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잖아요. 이 양당 독점제라는 이 그 구조적인 모순 때문에
그냥 블랙 앤 화이트, 흑백 논란에서 계속 그 어떤 그 부작용 안에서 우리가 이거를 극복하고자 하니 지금 이 사태인 것 같아요. 틀이 잘못되어 있는, 그러니까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단추를 바로 끼우려고 해도 다 풀지 않는 이상 이게 안 되는 거죠. 이쪽으로 정권이 바뀌어도 또 통합되지 않고 저쪽으로 바뀌어도 화합되지 않고 이게 그냥 극단적인 그냥 싸움밖에 되지 않는 구조로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상황을 어느 정도 예견을 제가 미국을 이해하면서 한국도 좀 비슷할 것 같다라고 생각한 게 정말 보면 볼수록 더 맞아떨어지는 게 이런 양당 독점 구조에서 다당제가 아닌 양당 독점 구조에서 생겨나는 부작용들이 그대로 지금 눈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러한 상황을 진짜 인상 찌푸리고 이건 좋은 상황이 아니거든요. 정말 불쾌한 상황인데 이거를 또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또 투표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비극을 만들어내는 게 이 양당 독점을 해왔던 이런 그 두 거대 양당이 독점하는 이런 상황이죠. 미국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거를 깨트리지 않는 이상, 이 단추를 우리가 다 풀고 새로 끼우지 않는 이상 한국의 정치 미래는 굉장히 암울한 것 같습니다. 이미 너무 극단적으로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이 상태 그대로에서 이 분열을 화합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정말 너무너무 힘들 것 같고요. 시간이 지나도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나아지지 않는 게 왜냐면 이렇게 저는 이렇게 방송을 보면서 젊은 정치인들, 젊은 언론인들도 그 기성 세대에 그대로 끌려가는 듯한 분들이 꽤 많은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한 시대를 극복하고 더 나은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새로 이제 올라오는 새싹들, 젊은이들이 이제 그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를 개혁하고 바꿔나가는 그런 어떤 기조가 보이면 그게 희망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젊은이들이 그냥 어느 정도 좀 권위적인 문화였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그걸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또 그런 정치 구조가 있다면 그 뭐 충성이란 이름으로 아니면은 존경이란 이름으로 그걸 그냥 기성세대를 따라가고 바꾸지 않고 그대로 답습해 간다면 이런 구조에서 아무리 세대가 바뀌고 아무리 젊은 사람들이 20대, 30대들이 더 정치에 들어온다고 한들 정말 얼마나 바뀔 수 있을까라는 회의에 제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정치 상황을 관찰하면 할수록 구조를 바꿔야 되겠구나라는 확신이 드네요. 그래서 제가 처음 인사드리고 두 번째 방송했던 의원 내각제로의 개헌과 다당 비례대표제로의 그 선거 구조가 완전히 100% 비례대표제입니다. 저는 오히려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보다는 그 스웨덴이나 북유럽식 100% 비례대표제로 과감하게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어설프게 그냥 조금씩 변할 게 아니라 정말 뭔가 문제가 많을 때는 우리가 과감하게 구조적인 개혁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개혁의 필요는 정말 우리 국민 모두 공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한테 충분히 소통하고 왜 우리의 정치 구조를 바꿔야 하는가, 왜 우리의 선거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하는지 충분히 쉬운 언어로 소통이 된다면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 심지어는 그 정치나 정당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인정을 할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부산에 미세먼지 때문에 이제 환경 운동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정치인들과의 협조가 없으면 이제 한계가 있겠다 해서 제가 부산에 있는 이제 4개의 정당을 다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들하고 거기에서 이제 만났던 분들이랑 1시간 넘게 다들 이렇게 대화를 나눴는데요. 사실 놀란 거는 그 부산에 있는 미래통합당에 있는 분도 거기에 이제 일을 하시지만 우린 진짜 다당제가 필요하다고 인정을 먼저 말씀을 꺼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뭐 그 다른 당에 있는 분들도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중앙 집중이 이제 당들이 모두 중앙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중앙당 위주로 이제 운영되다 보니까 정말 부산시에 대한 그런 발전이 오히려 좀 소외된 것 같다는 걸 다들 인정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정치 구조 자체도 얼마나 정치나 경제 발전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중앙 집권화돼 있는지 중앙의 모든 어, 모든 리소스가 다 모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부동산 가격의 폭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심각해지고 양극화가 더 심각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한국 자체 내에서 그 지역적인 분권이 제대로 확립이 되지 못하는 게 이런 부동산의 문제점까지도 다 본질적으로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든 문제를 함께 푸는 게 결국 그 부동산 문제도 함께 풀어나갈 수 있는데 어, 그 일단은 우리나라에 지금 당장 필요한 거는요. 정말 다당제, 과감한 다당제로 갈 수 있는 그 지금의 현재 승자 독식 제도 제도를 비례대표제로 과감하게 가야 됩니다. 일단 구조부터 바꾸자고요. 구조부터 바꾼 다음에 그러면 사실 이렇게 너무 극단적인 자기 그 당의 안위와 당의 권력을 위해서 싸우는 만약에 당들이 있다면 그 당들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소외되겠죠. 우리가 정당이라고 얘기할 때 정당은 누구를 위한 정당이겠습니까? 정당은 국민들 대중을 위해서 희생할 각오가 있고 소신을 가지고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본인을 헌신하고 또 노력할 그런 자세, 어떤 그런 이기주의가 아니라 이타주의의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 훌륭한 정치인들이 모여서 한 마음을 모아서 그 한 마음을 정책으로 펼치는 그런 게 정당이잖아요. 근데 그 정당이 어떤 자기들만의 우리 정당만을 위한 어떤 자기 집단의 권력을 위해서 정치를 할 때 정말 그 피해자는 고스란히 국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국회의원들이 싸우고 막 이런 걸 많이 보잖아요. 몸싸움까지도 심지어 하는데 그런 걸 보면 우리 국민들 생각은 어때요? 막 잘한다 잘한다 이거 아니라 인상이 찌푸러지고 정말 우리 당장 지금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잘못된 교육으로 정말 청소년들이 우울하고 정말 괴로운 이런 상황이 해결된다는 그런 희망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냥 누가 되든 누가 정권을 잡든 그냥 이 세상은 그냥 지옥이야. 그러니까 정치인들에게 아무런 기대를 가지지 못하게 만든 그런 헬 조선이라는 그런 끔찍한 그런 별명이 지금 젊은이들에게 돌고 있다는 이 자체가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못했다는 그 증거인 것 같아요. 사실 좋은 정치인이나 좋은 정당은요,
우리 사람들한테 희망을 줍니다. 제가 그 경험을 딱 했는데요. 정말 일상이, 우리 그 서민들은 일상이 힘들잖아요. 당장 다음 달 먹고 사는 거 걱정해야 되고,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어떻게 보면 지치고 힘들고 피곤한데, 그럼 우리가 그러한 일상을 바꿔줄 수 있는, 좀 더 나은 삶을 영위하게 해줄 수 있는 걸 어디에 우리가 희망을 걸 수 있을까요? 사실 정치인밖에 없잖아요. 정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사회를 바꿔줄 수 있는 건 정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정치인이 나왔을 때 우리는 지금 이 현실이 힘들더라도 희망을 가지게 되고 더 열심히 살게 되더라고요. 정말 행복해져요. 제가 그 경험을 미국에 미국에 살다가 정말 뭐 의료보험료도 너무 비싸서 의료보험도 없는 그런 불안불안한 삶을 살고, 또 아프면 어쩔까, 교통사고라도 나서 다치면 어쩔까, 온 집안이 박살이 나고 우리 애까지 지금 노숙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벼랑 끝에 살고 있는 그런 느낌으로 살고 있는데, 그리고 아이가 대학교 들어가니까 대학 학비가 또 어마어마해요. 그냥 제가 그랬잖아요. 한 8천만 원? 물론 장학금을 받고 보조를 좀 받으니까 그래도 그게 줄어들지만 또 못 받는 집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빚더미에 그냥 올라앉아요. 아이가 대학을 간다는 이유만으로. 아이들 본인도 마찬가지, 부모도 마찬가지. 그러면 정말 잘못된 정치 때문에, 잘못된 사회 때문에 빚더미에 올라앉아요. 안 그래도 사는 게 더 힘든데 이제 더 빚이 가중돼요. 더 힘들어졌어요. 그리고 언제 어떻게 내가 벼랑에 떨어질지 모른다는 그 불안감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뭐 고용이 예전처럼 평생 고용이 되나요? 그쵸?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 에이전트였기 때문에 100% 커미션이 제 인컴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도 많잖아요. 꼭 월급을 받지 않는 그런 일꾼들도 많은데, 이제 뭐 더 팔지 못하면 이제 수입이 아예 없는 거죠. 기본 그 급여가 없으니까. 이제 그것조차도 사실은 불안한 삶을 살고 있는데, 사회보장제도라든지 사회안전망이 전혀 부재한 미국에서 이제 후진 의료제도에서 살다 보니까 정말 불안하죠, 사는 게. 그런데 이제 버니 샌더스라는 정치인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정말 아프게 느끼고 있던, 우리 서민들이 가장 고통받았던 그런 문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해요. 의료보험을 공공화시키고 누구나 미국 국민 모두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자기의 경제적 상황에 관계없이 물론 세금은 더 내죠. 그렇지만 자기 경제 수준에 맞게도 이렇게 적당히 내면서 그 혜택을 골고루 나눠 갔잖아요. 그래서 의료보험이 공공화되고 대학이 무료화되고, 기존에 갖고 있던 정말 우리 발목을 잡았던 그런 의료 빚, 학자금 대출 이런 것들을 다 탕감해 준다는 그런 정책을 갖고 나왔을 때, 이제 사실 우리가 희망을 가지게 되잖아요. 정말 가슴이 떨리게 되잖아요. 정말 우리 사회도 진짜 좀 북유럽이나 이런 복지사회처럼 가게 되는구나. 저런 정치에 바람이 부는구나 하면 정말 가슴이 뛰면서 눈물이 저절로 나면서, 정말 진짜 가진 거 없어도 한 푼이라도 그분들한테 더 기부를 하게 되고, 시간이 없어도 정말 먹고 살기 바쁘지만 자기 시간을 쪼개서 자원봉사를 스스로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런 경험을 몸소 겪었었는데요. 사실 그분이 이제 조 바이든한테 자리를 내주면서 많은 그 버니 샌더스 지지자들이 다시 우울감에 빠진 분들이 굉장히 많고, 희망을 잃었다 이런 분들도 많지만, 또 상대적으로 그런 분한테 영감을 받아서 정치로 뛰어들겠다는 또 그 지지자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어쨌든 그런 그런 정당이, 그러니까 사실 이 버니 샌더스는 이 양당의 그 독점 그 상황에
제3당으로 나오면 아무런 그 힘을 펼칠 수 없어서 이제 본인은 무소속인데도 불구하고 그 정치 이념이나 이런 그 소신에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소속인데 이제 민주당에 들어가서 이번에 경선에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도 어떻게 보면 그 양당 독점제의 희생자이시죠. 만약에 미국에서 다당제가 있었다면은 아마 버니 샌더스가 당선할 확률이 훨씬 높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인데요. 어쨌든 그러니까 정치인들은요, 그 정치인이나 정당은 우리 국민들한테 희망을 주고 가슴 뜨거운 데서 진짜 감동의 눈물을 흘리게 하고 행복을 주는 게 정치인입니다. 정당이고요. 훌륭한 정당들은요. 그 가치가 변치 않고 소신을 가지고 쭉 가는 정당들은 행복을 줍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봤을 때 이렇게 혐오감이 생기거나 인상이 찌푸러지고 막 속이 미식거리고 막 토할 것 같고 막 가슴이 막 답답하고 이런 게 아니라 훌륭한 정치인들은 행복을 주거든요. 희망을 주고. 근데 과연 우리나라에 지금 그런 정치인이 있어요? 그런 정당이 있을까요? 그 자기 정당의 권력을 위해서 잘못된 것도 덮기 바쁘고, 상대방 비난하기 바쁘고, 사실 어느 당 할 것 없이 다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보니까. 어느 한 당을 그냥 꼽을 수가 없어요. 사실 여러분들도 그건 동의하실 거예요, 그쵸? 자기가 어떤 당에 소속이 돼 있든지, 어떤 당을 지지하든지, 우리가 잠깐 내려놓고 우리가 한 번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 모두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그런 정말 우리 국민들의 삶을 바꿔주기 위해서 헌신하고 정말 이기적인 그런 권력지상주의적인 그런 태도가 아니라 정말 그 우리나라 그 한 개인 모든 국민들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진정으로 노력하는 정당이나 정치인들이 있나요? 지금 현재? 저는 정권이 여러 번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어, 아, 그 여러분 어, 잠시만요. 아유,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유, 제가 이거를 진동으로 해놓는다는 게 깜빡했네요. 예. 그래서 그런 정당이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없다는 판단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제가 없는 한국에 10년 동안 그 잘못된 교육 제도가 지금 한 해, 두 해 문제가 아니라 진짜 몇십 년간의 문제인데 이 잘못된 교육이 바뀌었나요? 그대로잖아요. 이 정말 불평등과 빈부격차 이런 양극화 줄어들었어요? 그대로죠. 이런 언론의 거짓 보도 아니면 프로파간다 이런 것들이 제압이 됐나요? 아니죠. 그리고 뭐 부동산 지금 얘기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그 문제도 해결 안 됐고요. 그쵸?
음, 물론 뭐 이 반대당이 이제 어느 당이 집권을 했건 반대당이 발목을 잡아서 아무것도 못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사실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기본적으로 구조 자체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어쨌거나 그러면은 이제 이 구조를 뜯어 고칠 생각을 또 왜 못했냐고요. 그래도 다행히 뭐 이런 시도가 저번에 보니까 이제 뭐 뭐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이런 말이 이제 떠오르던데 이제 그런 시도가 있었다는 건 다행인데 그걸 좀 더 과감하게 밀어붙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냥 적당히 타협하지 말고 좀 과감하게 정말 그 과감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국민들의 공감을 어떤 진짜 촛불 시위만큼의 거대한 국민들의 공감을 이루어야 기득권 정당들이 양보를 할 수 있는 것이겠죠. 기득권을 포기하기가 쉽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양당 정당들이 그냥 양보하고 우리 다 같이 선진 그 정치 민주화를 가자고 가자고 다 함께 그 합의를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우리 국민들 모두가 촛불 시위만큼의 그러한 참여를 통해서 개혁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 안에서 그냥 이제 그 안에서 서로 또 타협하고 뭐 이렇게 의논하고 그거는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기득권을 그 놓고 싶은 그러니까 어떻게 심리적으로 따지면 기득권을 놓고 싶은 또 그런 그런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버니 산토스가 항상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회 변화는 위에서 탑 다운 위에서 내려오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양 정당이 야 우리도 이제는 선진 정치화를 좀 이뤄봐야 되지 않겠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좀 포기하고 다당제로 가자. 비례대표제로 갑시다. 이렇게 되길 바란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면 이제 그 버니 샌더스 말에 의하면 항상 우리가 역사를 되돌려 보면 모든 개혁은 밑에서 위로 bottom to top, bottom to up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노예제도 해방이라든지 뭐 민주화 운동이라든지 뭐 사실 그런 이제 역사적인 개혁들을 보면 다 밑에서 이제 그 시위를 하고 목소리를 높이고 어떤 그러한 끈기를 가지고 집념을 가지고 어떤 그 개혁을 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했을 때 그때 역사가 바뀌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비례대표제로 역사가 바뀌려면 우리 국민 모두의 힘이 모여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두 번째 방송에서 얘기한 것처럼 제대로 된 정상적인 제대로 된 정당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한국의 이제 그 정치를 보면 정당들 이름이 자꾸 바뀌어요. 그리고 이 정당에 있던 사람이 또 저 정당 가서 막 이렇게 리더십을 발휘하고 이 정당에 있는 사람이 저 정당에 가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그게 뭐냐면은 그 정당의 가치관이나 소신이 분명치 않기 때문에 이쪽 갔다 저쪽 갔다 이게 무난하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 정당의 그 소신이 분명하고 그 목표가 분명하다면요. 그게 절대로 가능해서는 안 되고 정당 이름이 자꾸 바뀌는 것조차도 지금 뭔가 그게 그런 것들이 그 정당이 자꾸 합쳐지고 바뀌고 막 이런 것들이 보면은 이제 그 소신이 없고 원칙이 분명하지 않다는 게 반증이 되잖아요, 여러분. 저는 제가 사실은 그 한국 사람들이 이제
사실 우리 전체가 좀 보면 굉장히 부지런하고 그 좀 빠르잖아요. 정말 미국에서 살아보니까 한국 사람들 진짜 빨라요. 그래서 미국에서 하면 되게 막 답답해요. 저도 막 되게 답답하고 속 터지는 경험 많이 하는데 너무 느려서 뭐 좋게 생각하면 그런 미국이나 다른 사회들은 좀 여유가 있는 것일 거고 좀 한국 사회는 어떻게 보면 너무 급하다. 급하고 막 너무 서두르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고 그런데요, 그쵸? 우리의 단점은 좀 고쳐가야 되겠죠. 그 단점이 정치에서 드러나면 어떻게 되냐면 너무 섣불리 감정적으로 정책을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당의 그 부동산 정책이 이렇게 혼란을 가지고 온 것도 약간 우리 한국인들의 그런 약간 단점이라면 단점인데 그거를 좀 정치에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리 문제가 많고 그 심각하더라도 정책은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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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감정이 아니라 이성을 가지고 논리를 가지고 장기적인 그런 안목으로 조사와 연구에 거듭 그리고 우리 그 사회적인 모든 그런 국민들이 합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과정을 충분히 가진 후에 정책을 실현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그 스웨덴 책 여러분들 꼭 읽어보세요. 복지국가 스웨덴 그리고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그 책은 진짜 여러분들 우리 국민 모두가 읽어야 될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 스웨덴도 굉장히 불평등하고 문제가 많은 사회였는데 그 스웨덴의 사회민주당이 복지국가를 이루는 과정을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정책을 도입할 때 정말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고 정말 몇십 년 후를 바라보는 그런 정책들, 진짜 검증에 검증을 충분히 거친 후에 이제 실현할 때는 과감하게 할 수 있죠. 왜냐하면 검증을 충분히 거쳤고 그 모든 국민들과 여러 당들과 어떤 좀 그 합의를 이미 이룬 후에 정책이 실현되기 때문에 정책이 실현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어떻게 보면 걸린다라고 느낄 수 있지만 정책이 실현되고 나선 그 효과가 더 확실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혼란이 가중되지 않고 막 이렇게 반대하는 그러한 막 목소리들이 이제 좀 작은 거죠. 왜냐하면 이미 그런 과정들을 다 거치고 이제 그러니까 정책이 과감하게 실현될 수 있고 그게 이제 효과를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섣불리 그냥 정책이 발의됐다면 그게 또 실현되는 과정에서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 군데의 반대와 또 모순점이나 그 잘못된 것이 많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번 여당의 그 부동산 정책이 되게 시끄럽고 부작용도 많았다 그러는데 그게 우리의 그 좀 한국인들 특유의 조금 급한 거 약간 어떻게 좋게 말하면 굉장히 빠르고 그 좀 그 부지런한데 나쁘게 이게 표출이 되면 굉장히 급하게 이렇게 처리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진짜 정치인만큼은 이 중요한 진짜 전 국민의 그 일상과 미래와 생활을 다루는 이런 중요한 일들은 정말 우리의 단점은 꾹꾹 이제 극복을 하고 우리의 장점은 정말 살려서 이렇게 어, 이성과 논리에 그 근거해서 정말 어, 그 화합을 화합과 합의와 그리고 충분한 설득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과감한 정책을 실행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게 우리가 스웨덴에서 또 다른 그 정치 선진국의 그런 정당들이 어떻게 그런 정책들을 성공적으로 펼쳤는가를 꼭 공부를 해서 그런 것들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복지국가 스웨덴과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에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선진 그 정당들, 이 훌륭한 정당들이 어떻게 정책을 펼쳐왔는지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젊은 정치인들을 그 스웨덴이나 이런 정치 선진국에 많이 견학을 보내서 뭐 청소년부터 시작해서 중학생, 고등학생, 뭐 대학생 할 것 없이 그런 미래 정치인들을 이제 키워 나가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나라에 가서 이제 견학도 하고 그런 정치인들하고 교류도 하게 해주고 또 배울 건 배우고 또 그쵸 좀 아는 거는 또 우리가 이건 아니겠구나라는 걸 또 교훈도 배우고 사실 이 그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의 저자님 최현혁 저자님은 그 스웨덴에 지금 30년 동안 거주하시면서 스웨덴에 있는 대학의 정치학 교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통화를 몇 번 했는데요. 이제 만나기도 했어요. 한국에 왔을 때 제가 먼저 연락을 드려서 그래서 그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이제 한국의 정치를 이제 이끌어갈 세대들을 지금부터라도 키우는 게 중요하고 본인도 그런 역할을 해보고 싶대요. 그래서 청소년 시기부터 정치인들을 제 정치 전문가들을 키우는 거죠. 그래서 정치인이 되고자 하는 청소년들을 이제 스웨덴에 초청해서 스웨덴의 정치인들하고 교류도 시켜주고 또 스웨덴의 그런 어떤 선진 정치 문화를 가르쳐줄 그런 견학을 해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고 하셔서 제가 정말 너무 좋은 생각이다 하면서 도와드리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어, 정말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이 좋은 정치인, 훌륭한 정치인이 육성될 수 있게끔 우리가 그런 정치인 교육을 해야 되고요. 그런 이제 젊은이들이 자라서 우리나라의 정치의 뜻을 펼칠 수 있으려면 이 집부터 새로 지어야 된다는 거죠. 구조부터. 우리 강아지가 지금 또 지금 밖에 나가고 싶어서 지금 저렇게 짖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부동산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막 한국 정치에 대해서 제가 관찰하다가 너무 또 저도 흥분을 했는데요. 이제 이 방송을 이제 올리고 다시 다음 방송에 부동산 얘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진정하고 제가 아침에 막 그 정치 방송을 보다가 저도 막 너무 답답하고 너무 막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느꼈어요. 저도 너무 답답하고 너무 속상해서 빨리 방송을 켜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해야 되겠다 해서 빨리 방송을 켰거든요. 제가 조금 더 진정하고 좀 더 이성을 가지고 다시 이제 부동산 얘기를 다음 방송에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아지도 좀 달래줘야 되겠어요. 제가 매일 산책을 시키고 이렇게 제가 막 하루에 2번 이렇게 밥을 주는데 한 번은 사료 주고 한 번 또 밥을 제가 해서 주거든요. 또 강아지들도 이렇게 먹는 그런 즐거움을 또 누려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 강아지를 사랑하는 마음 생각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막 놀아주고 하는데도 이게 끝이 없네요. 그래서 지금 나가려고 저렇게 오는데 제가 또 좀 달래줘야 돼서 일단은 여기서 방송을 또 이제 접고 다시 오늘 중으로 방송을 또 다시 이제 녹화를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 선진 정치라는 집을 이 복지국가라는 어떤 그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려고 할 때 이 잘못된 구조를 다시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시고, 우리 채널이 빨리 커서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하고 싶네요. 저 혼자만 이렇게 진짜 벽을 보고 얘기하는 것 같은 이런 지금 좀 외로운데, 여러분들, 우리 한마음, 이렇게 이 마음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좀 서로 이렇게 토론하고 좀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채널로 좀 빨리 좀 만들어주세요, 여러분. 너무 외로워요. 하여튼 어쨌든 여러분들 그 생각을 한번
바쁘시겠지만 좀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다음 방송에 다시 만날게요, 여러분.